나오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1번째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논문은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in Longitudinal Data with Ordered Categorical Measures고요. Psychological Methods 저널에 퍼블리시된 굉장히 최근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기본적인 테마는 이제 우리가 종단 연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체킹되어야 할 사안 중에 하나인 이제 측정 동일성, measurement invariance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사실 그 주제를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easurement invariance testing을 이제 하는데 SEM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ordered categorical indicator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기존에 앞에서도 그 second order longitudinal model이라든지 이제 IRT 모형을 달고 이제 달고 있는 이제 종단 모형을 다루면서 이제 실제 이 ordered categorical 또는 binary outcome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크로스 마들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뷰들을 했는데 이 논문은 굉장히 컴프리헨시브하게 실제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종단 연구를 할 때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디테일한 이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딜링 위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어디셔널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저자들이 이 논문에서 R 코드를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R 코드는 실제 이 measurement invariance에 대한 assumption이 위배되었을 때 그 위배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practical한 significance를 어떻게 매저할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R 코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컨트리뷰션은 이제 이 저자들이 개발을 한 이 R 코드와 더불어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 measurement invariance 테스팅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멕시칸 아메리칸 cultural values 스케일에서의 한 서브 스케일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논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이 measurement invariance 테스팅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멀티플 그룹 마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그룹에서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인디케이터를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그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그 measurement invariance 테스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확장시켜서 본인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2개 그룹이 있고 2개 그룹 간에 이제 measurement invariance를 어떻게 테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제시를 먼저 해주고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룹이 아니라 2개 이상의 타임 포인트를 가진 상황에서 return common factor 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measurement invariance가 홀딩 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모형과 이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모델 간의 차이는 이 latent factor 간의 어떤 상관을 허용하는 것과 그리고 unique factor variance 간의 또 covariance를 허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longitudinal 연구의 상황에서는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continuous 인디케이터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measurement invariance 테스팅을 하느냐, configure invariance model, weak invariance model, strong invariance model, strict invariance model 총 4단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팩터 로딩에
팩터 로딩이 이제 제너럴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마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이 첫 번째 베이스라인 모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핏이 좋고 제너럴 패턴에 대한 팩터 로딩에 대한 제너럴 패턴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더 이제 스트릭한 수준으로 이제 인베리언스 수준을 더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네스티드 모형을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ak invariance 모델 같은 경우는 팩터 로딩을 이제 같은 걸로 컨스트레인을 줘서 이 앞에 있는 모형보다 더 모형 마들핏이 더 개선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 이제 strong invariance 모델이라고 그래서 additionally intercept이 equal한 것으로 컨스트레인을 줘서 또 nested 모델 likelihood ratio test라든지 또는 뭐 CFA라든지 그런 모델 핏 인덱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 모형이 더 모델 핏이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 스트릭 인베리언스 모델이라고 해서 유니크 베리언스들이 서로 같은 것까지 컨스트레인을 줘서 그 모델 핏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메저먼트 인베리언스 모델이 이제 이렇게 호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좋았던 점은 이 인터프리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교적 스탠더다이즈드 된 센텐스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줌을 통해서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continuous indicator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제 ordered categorical한 인디케이터들을 가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 CFA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게 어떻게 모형이 명세화되고, theoretical하게 이게 어떻게 나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와 이 두 가지 수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rlying latent response가 있다. 여기 보면은 XIJT 스타로 표시되어 있는 이 latent response가 있고, 이것이 몇 가지 이제 threshold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new1, new2, new3로 해서 이제 슬라이싱 되어 있는 거죠. 슬라이싱 돼서 이제 observed indicator로 나뉘어서 우리가 관찰되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제 longitudinal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부분이 latent response고요. 이 latent response는 이제 몇 가지 이제 threshold 개수에 따라서 슬라이스 된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발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ongitudinal ordered categorical CF의 모형에서는 이제 타임 간 팩터들이 이제 서로 공분산 코릴레이션 상황 가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크 베리언스에 대한 같은 아이템에 대한 유니크 베리언스들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명세화할 수 있다, 명세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몇 가지 옵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미티드 인포메이션 방법을 쓰느냐 또는 풀 인포메이션 방법을 쓰느냐, 그래서 연구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몇 가지 초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ighted list square, 뭐 diagonally weighted list square, unweighted list square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소개해주고 있고, 이 에스티메이터들 간의 어떤 성능에 대한 비교를 이제 이전의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간략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각자의 연구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초이스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소개된 모든 에스티메이터들은 이제 스몰 샘플 사이즈 상황에서는 굉장히 푸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뭐, non convergence 이슈라든지 뭐 솔루션이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퓨처 스텝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 또는 퓨처 스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러 가지의 에스티메이터들이 실제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옵션이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옵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들, 또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하는지, 또 어떤 에스티메이터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컨버전스 타임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마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테이블 1에 굉장히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모델을 어떻게 테스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이제 establishing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이스라인 모델은 그 continuous indicator를 가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 configural invariance 모델과 패러럴하다, 비슷한 수준의 모형이다, 기본적인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는 캐리고리컬한 인디케이터에 대한 그 본연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모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 또는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을 지금 1, 2, 3, 4의 내용과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 전략대로 해야 사실 이제 모형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실제 이제 피팅을 할 때 세 번째 이제 절차에서 마커 베리어블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커 베리어블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그 마커 베리어블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을 때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퍼에서 굉장히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또 페이퍼를 또 참고하시면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어떤 절차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한 부분이 잘 성립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팩터 로딩에 equal constraint을 줬을 때 그 결과들을 보고 그게 이제 또 모형 핏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threshold invariance 모델 피팅을 하고 또 모형 핏이 좋다 나빠지지 않더라 이러면은 unique factor invariance 모델을 피팅을 하고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unique factor invariance 모델이 홀딩이 되어야지만이 이 평균과 분산 그리고 뭐 within wave covariance of the continuous latent response에 대한 변화가 시간에 따른 변화가 entirely latent factor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리서처들이 이제 실제 이 모형 피팅을 함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세 가지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sparse data, 두 번째는 missing data, 세 번째는 이제 이 measurement invariance assumption이 위배되었을 때 그 위배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sparse dat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커드 스케일로 이렇게 데이터를 컬렉션 하게 되면은 그 레이턴 컨스트럭에 따라서 첫 번째 그 캐리고리나 또는 가장 마지막 캐리고리에 대한 리스판스가 굉장히 적거나 없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문제 있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인접해 있는 그 리스폰스 캐리고리를 둘이를 이제 멀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캐리고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미싱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먼리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뭐 멀티플 임피테이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베일러블 하다 어떤 특정한 에스티메이터 상황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는 뭐 보조 변수가 또 모형에 포함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또는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가능하다.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어떤 프랙티컬한 시그니피컨스에 대한 정도, 가정이 위배된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R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인접해 있는 인베리언스 수준에 따른 두 모형 간의 어떤 predicted probability에 대한 차이를 계산을 해서 그 차이가 예를 들면은 5% 미만이다 하면은 negligible 하다, acceptable 하다라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고 0.5보다 이제 더 큰 수준이다 하면은 사실 이제 retained 된 말들과 rejected 된 말들 두 사이에 상당한 violation 갭이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적인 데이터는 750명, 약 750명 가량의 학생들, 그리고 4개의 측정 시점, 그리고 feminism obligation에 대한 latent construct, subscale 하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5개의 인디케이터와 5개의 캐리고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실제 이제 이 저자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리스폰스 캐리고리와 두 번째 리스폰스 캐리고리가 굉장히 스파르스하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멀징을 했다. 그래서 인 토탈 4개의 캐리고리를 가진 변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제 테이블 2에서 3, 4, 5를 통해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인피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스트레시홀드 인베리언스 마드를 피팅을 했을 때 그거보다 덜 이제 인베리언스한 모형이 이제 팩터 로딩 인베리언스 마들보다 더 안 좋아졌다. 머들핏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트레시홀드 인베리언스 마들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수준이 못 됐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 프랙티컬한 중요한 수준이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0.5보다 0.05보다 큰 몇 가의 스레이숄드들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매자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어블리게이션에 대한 어떤 컨셉이 첫 번째 타임과 두 번째 타임 사이에 어떤 몇 개의 변수에서 몇 개의 스레이숄드에서 변화가 일어났더라라고 이렇게 practically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이 가지는 기여도는 sensitivity analysis 메소드를 개발하고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applied researcher들이 실제 이것을 사용해서 각자의 데이터를 피팅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그런 practically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니크 팩터 인베리언스가 반드시 확립이 돼야지, 어치브 되어야지 실제 메저먼트 인베리언스가 홀딩이 되고 실제 레이턴트 컨스트럭이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또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싱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몇 가지 옵션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멀티플 임퓨테이션을 해야 되고 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할 때는 그 에스티메이션 그 안에서 이제 그 미싱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방법 다 미싱 앳 랜덤 가정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논문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marginal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를 쓰게 될 경우에는 어떤 unique 팩터들 간의 correlation이 directly 그 명사시키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간략히 언급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latent variable의 그 distribution이 분포가 non-normal의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우울증 척도라든지 그런 non-normal distributed 된 latent variable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매트릭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지 않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그 diagonally weighted least square 방법이라든지 뭐 ULS estimator 같은 경우는 라지 샘플 상황일 때 이 non-normal latent variable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퓨처 스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어떤 인베리언스에 대한 위배의 정도에 따라서 이 센서티비티 어널리시스가 잘 성능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유니크 팩터에 대한 그 타임 간의 어떤 그 레그된 코베리언스의 이펙트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 레그드 코베리언스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싱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적절한 어떤 처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지금 타이포가 있는데 폴링이 아니고 풀링 the model fit statistics 고요. 그 이제 만약에 멀티플 임퓨테이션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여러 데이터 생성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돌려서 얻는 그 model fit statistics를 어떻게 종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은 샘플 사이즈 상황에서는 베이지안 에스티메이션 방법이 유망하다. 그리고 그걸 이 베이지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 prior information 또는 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전의 어떤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뭐 결과들을 이렇게 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이제 생각과 그 이전에 이제 20번째 발표에서 이제 IRT 모형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좀 같이 디스커션 했으면 하는 주제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IRT를 사용을 할 때 아이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캘리브레이트 된 아이템 파라미터들은 파라미터 인베리언스 하다라는 어썸션을 가지고 이제 보통 활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롱지튜디널 스터디 상황에서 이 커먼 아이템들이 보통 그 파라미터 인베리언스 어썸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는 가정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이 어썸션에 대한 부분이 테스트업을 한지 만약에 테스트업을 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테스트업을 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만약 또 테스트업을 하다면은 그 아이템 파라미터 드리프트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만약에 또 이 연구에서, 제가 리뷰한 이 연구에서, 5개의 이제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이제 캘리브레이티드 된 아이템 파라미터들을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떤 리저너블한 부분인지 아니다라면은 왜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이 이외에 또 다른 이 논문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은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죠. 오늘 코멘트를 좀 해주시거나. 네, 저는 이거 사실상 조금 이렇게 놀랐는데, 어디서 놀랐냐면은, 라즈 밀셉 선생님이 그 메저먼트 인베리언트를 항상 이야기하실 때, 스트롱 인베리언스가 보장되면은, 메저먼트 인베리언스가 보장된다는 그렇게 2010년도 페이퍼도 그랬었고, 그래 해왔었는데, 여기서 이 스트릭트 메저먼트 인베리언스까지가 돼야만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살짝 좀 놀랐어요. 물론 밀셉 선생님이 2016년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디스커션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트릭트 유니크 팩터 인베리언스 같이 스트릭트 인베리언스 모델을 갖다가 돼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이 프랙티컬한 이슈가 다 날아가 버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이 스트릭트 인베리언스 어썸션 자체가 굉장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치브 될 수 있는 게 가능할까? 물론 여기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이템들을 줄여가면서 인베리언스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걸 통해서라도 스트릭트 메저먼트 인베리언스 갖다 찾기에는 상당히 힘겨운 일이 시작될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서 살짝 놀랐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2년, 2000년대 초반대에 그 청앤 랜스볼트하고 모든 사람들이 메저먼트 인베리언스에 관해서 디스커션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구도 스트릭트 인베리언스까지 가야만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스트롱 인베리언스 모델에 대한 부분은 이 컨티뉴어스 인디케이터 상황에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여기서도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ordered categorical한 인디케이터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measurement invariance 테스팅을 할 때는 이 지금 strong invariance 모델에 해당되는 the threshold invariance 모델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다른 거죠. continuous indicator 상황에서는 strong invariance 모델만 돼도 그 mean change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 ordered categorical indicator를 사용한 상황에서는 the unique factor invariance 모델이 홀딩돼야지 이런 해석이 가능한 약간 좀 더 스트릭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그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돼야지 거기에 내용이 안 나왔죠, 그죠? 네,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 교수님 말씀이 맞으세요. 사실은 컨티뉴어스 상황에서 스트릭하게 되면 그룹 디퍼런스를 못 잡는 거죠. 이 그룹은 베리언스가 좀 크고 저 그룹은 베리언스가 좀 적은 게 그거는 사실 유스풀한 정보라서 그룹 컴패리즌 할 때 코베리언스 그럼 안 그러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멀티그룹 SEM 하면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쓰는 거나 마찬가지. 코베리언스 쓰는 게 훨씬 더만 정보를 주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스트릭트가 안 좋은 거죠. 스트릭트 인베리언스 우리가 임포즈 하는 게 안 좋은데 그 용준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ordered categorical response 데이터가 있을 때는 ordered categorical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underlying response continuum을 assumption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그 threshold를 잡아주려면 이게 이 디스트리뷰션에 그 이게 스탠다드 노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ariability가 같다라는 걸 안 하면 threshold가 막 날아다녀요. 이거를 만약에 이 그룹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variability가 틀리다라고 한 상태에서는 threshold를 restrict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threshold라는 게 이게 진짜 뭐 percentile score 같은 percentile rank 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normal distribution, 스탠다드 노멀이라고 가정해야지 뭐 컷 포인트가 뭐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이거는 하나는 스탠다드 노멀이고 하나는 베리언스가 10인데서 threshold 100날 잡아봤자 컨스트레인 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ordinal categorical 데이터를 할 때는 underline 그 세타의 x의 밑에 있는 팩터의 디스트리뷰션의 variability를 constraint을 줘야지 threshold 그 value가 meaningful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strict invariance 모델을 그 경우에는 우리가 require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더 make sense 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네, 그거고요. 제 코멘트는 2017년도 나왔잖아요. 누군가가 빨리 measurement invariance를 IRT에서 봤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요거에 엎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IRT에서 measurement invariance를 전통적으로 라쉬 모델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PL에서 2PL로 넘어오면 threshold를 먼저 이렇게 difficulty를 invariance를 하고 슬로프는 전부 다 1인 경우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슬로프를 vary해서 measurement invariance를 봤다고요. 예. 그러니까 관점이 좀 틀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친절하게 여기서 보는 factor analysis에서 보는 measurement invariance랑 ILT에서 보는 measurement invariance, 특히 longitudinal setting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르고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페이퍼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measurement invariance가 양쪽 부분에서 정리를 누군가가 했구나. 이게 뭐 착한 유 교수님이 됐든 김경영 선생님이 됐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밀셉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건드리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 ordered category 나올 때쯤 되면 IRT 뭐 몰라서 안 하셨겠어요. 그냥 그쪽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냅두고 우리는 우리 길 가자 그러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죠. 선생님들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반반입니다 느낌이. 네. 근데 여기서 그 밀셉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2015년도죠. 2014년도인가 베이징에서 사이코메트릭 소사이티에 갔었을 때도 하셨던 이야기가 이 롱지튜드널 메저먼트 인베런스를 다루기가 상당히 디파인하기가 쉽지만 이게 practically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에러 소스 자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디파인한 게 이렇게 되면 하자라고 했지만 그 에러가 정말 이 데이터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대화를 갖다 나눠봤을 때 그 부분에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나온 게 이해는 되는데 아까 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이 도장을 찍기가 충분할까 그런 여전히 의문점 좀 남네요. 롱지튜드널 인베리언스에서 이게 여전히 컨티뉴스 캐테고리컬 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컨티뉴스 베리어블과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에서 이전에 쓰이고 있었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스트롱 인베런스를 기준으로 하고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미묘한 차이가 잘 설명이 되고 있는지 여전히 좀 저는 의문이 좀 남긴 남아요. 오케이.
저 맨 마지막 장 보면서 이제 한마디 코멘트 하자면 IRT 세팅하고 이제 사이콜로지컬 이런 팩터 같은 거 매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IRT는 커먼 아이템에만 포커스하는 거고 이것도.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컬 오더드는 저희 IRT로 바꾸면 또 그레이드 리스판스나 파셜 크레딧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또 인베리언스 어썸션을 예를 들면 컨커런 캘리브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인베리언스가 기준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세퍼레이트 캘리브레이션해서 이거를 인베리언스가 아닌 걸로 가정을 하면은 세퍼레이트 캘리브레이션 해야 되는 거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상황 자체가. 그래서 IRT로 갖고 오기에 한계성도 분명히 있고 또 네, 좀 그런 부분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어떻게 완전히 서로 상호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이렇게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영준 선생님 여기 IRT 퀘스천 하신 게 그런 부분을 코멘트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전통적으로 SME에서 하시는 분들 vertical scaling 전혀 고려 안 하고 하는 내용들이 똑같은 문항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기 5개 문항을 5번, 뭐 4번, 5번 똑같이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vertical scaling 이슈랑은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죠. 이런 SEM 쪽에서 쓰는 페이퍼들의 measurement invariance 할 때는. 그래서 그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에듀케이션에서는 파슬링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당하기 힘드니까 서브스코어링이 또 필요하냐 뭐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던 거는 저도 그 배경이 교육학이기 때문에 IRT를 쓰는 그 어떤 배경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보통 롱지튜디널 스터디에서 데이터 컬렉션을 할 때 예를 들면 심리적인 고인들도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롱지튜디널하게. 예를 들면 우울 척도를 우리가 매저를 한다. 그러면은 청소년기의 우울 척도, 중학생이 가지는 우울한 척도, 고등학생이 가지는 우울한 척도에서 같은 문항이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 예. 다르면은 사실 이 커먼 아이템에 대한 이슈와 스케일링, 링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practically, 한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이콜로지컬 컨스트럭이 대부분 다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 사이콜로지 안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조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컨스트럭에 따라서는.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게 좀 생각이 궁금했고 제가 또 궁금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문항을 써도 되나? 똑같은 문항을 썼는데 똑같이 psychometrically function 하냐? 그게 간단했었으면 저희가 이거 직장을 못 잡고 있죠. 그게 이제 디베이트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똑같은 문항 쓸 수는 없고